퇴직이 무섭다고들 하죠. 매일 출근하던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될 날이 온다니 생각만 해도 막막하다고요. 사실입니다. 갑자기 시간이 남아돌고 만나는 사람도 줄고 소득도 줄어드니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퇴직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나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하면서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배울 것, 즐길 것, 하고 싶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은퇴 후가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바로 취미입니다. A 취미가 밥 먹여주냐? 하고 웃으실지 모르지만 은퇴 후 삶에서는 이 취미가 밥보다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밥은 누구나 먹지만 의미를 주는 건 취미거든요. 회사 다닐 때는 시간을 돈으로 바꿔서 살았잖아요. 상사 눈치 보고 고객한테 굽실 떼고 야근까지 하면서 매달 월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면 돈으로 살 수 없었던 내 시간을 온전히 가지게 됩니다. 문제는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TV 틀어놓고 하루 종일 누워있다 보면 온몸이 굳어버리고 마음까지 병듭니다. 이럴 때 취미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책 읽는 게 즐거운 사람은요? 이제야 여유롭게 독서 삼매경이네 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사람은 오늘은 어떤 걸 그려볼까? 어떤 이야기를 쓸까? 하고 설렙니다. 운동이 취미인 사람은 이제 시간 맞춰서 테니스 치고 산책도 하고 너무 좋네 합니다.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동네 문화센터며 평생교육원 강좌를 찾아다니죠. 이 사람들 공통점이 뭘까요? 퇴직하면 더 바빠집니다. 근데 이 바쁨이 너무 좋대요.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사례는 62세에 은퇴한 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박 선생님은 회사 다닐 땐 독서가 유일한 낙이었어요. 매일 출퇴근 시간에도 책 읽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카페에서 책을 폈습니다. 은퇴 후 독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시니어 북클럽을 모집했는데 5명으로 시작해 지금은 30명이 넘어요. 매주 책을 정해 읽고 토론도 하고 저자 초청 강연도 열고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지적 대화를 즐길 수 있을 줄 몰랐어. 하시더라고요. 은퇴 전보다 더 활기차게 살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례는 58세에 퇴직하신 김 여사님. 30년 공무원 생활 내내 바빴고 사실 취미는 사치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퇴직이 다가오자 너무 두려웠답니다. 하루 종일 뭐하고 살지 감이 안 왔대요. 그래서 마지막 2년 동안 미리 준비했어요. 동네 수채화 교실을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는데 점점 재미가 붙고 지금은 마을 카페에서 소규모 전시회도 여십니다. 퇴직하길 잘했어. 이제야 나를 위해 사는 기분이야. 라고 웃으시더군요. 세 번째 사례는 60세 넘어서도 바쁘게 배우는 이 부장님. 회사를 나올 때 마음이 허했답니다. 나는 회사에서의 직함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싶어서요. 그래서 결심했답니다. 배우자. 컴퓨터도 배우고 스마트폰 사진 편집도 배우고 유튜브 편집까지 배웠어요. 지금은 손주들 사진을 예쁘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가족 톡방에 올리는 게 낙입니다. 덕분에 가족과 대화도 많아졌대요. 내가 퇴직하고도 존경받을 수 있는 건 계속 배우기 때문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세 분 공통점이 뭘까요? 퇴직하기 전에 미리 자기 취미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 시간과 돈을 조금씩 투자했습니다. 누군가는 독서 모임을 만들었고, 누군가는 그림을 배우고, 또 누군가는 IT 기술을 익혔어요. 이런 준비가 없으면 은퇴 후 삶은 정말 공허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사치는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닐까요? 회사 다닐 땐 불가능했지만 은퇴하면 이게 가능합니다. 다만 준비된 사람에게만요. 준비가 없으면 하고 싶은 게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시간은 벌레 먹은 과일처럼 금방 썩어버립니다. 무료함과 외로움이 스멀스멀 기어 들어와서 마음을 갉아먹어요. 저는 그래서 은퇴 준비라고 하면
돈 준비만큼 중요한 게 취미 준비라고 생각해요. 돈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쓰려면 건강해야 하고 건강을 유지하려면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는 게 바로 취미예요. 책이든 운동이든 음악이든 그림이든 뭘 배우는 거든 상관없습니다. 나만의 즐거움이 있으면 퇴직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 됩니다. 혹시 지금 나도 취미가 없는데 하시는 분 계신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딱 좋은 때예요. 유튜브 보고 따라 해봐도 좋고 동네 주민센터 강좌 찾아봐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즐기면 됩니다. 새로 배우고 새로 만나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는 재미가 인생을 살찌웁니다. 퇴직은 선택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가올 현실이에요. 준비된 사람은 그때 이제 진짜 내 인생이네 하고 웃을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이제 뭐하지 하고 막막할 겁니다. 오늘이라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퇴직하면 뭘 하고 싶을까? 그리고 그걸 지금부터 조금씩 해보세요. 나중에는 일이 취미가 되고 취미가 일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게 바로 행복한 은퇴입니다. 결국 은퇴는 우리 모두에게 오는 두 번째 청춘입니다. 이 청춘을 어떻게 살지 지금부터 준비하면 늦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퇴직이 더 좋아요. 하고 크게 웃을 거예요. 이어서 이번엔 좀 더 전문가의 시각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와 조언을 풀어볼게요. 여전히 부담 없이 말하듯 풀어가되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팁, 수치, 경험적 지혜를 최대한 담겠습니다. 퇴직 후 행복하게 살려면 취미가 중요하다 여기까지는 다들 알죠.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이겁니다. 그냥 취미 하나 만들어라 하면 막연하고 답답하죠. 실제 상담이나 강연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거예요. 선생님, 저는 평생 일만 해서 취미가 없는데 지금부터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눠서 설명드립니다. 크게 4가지 단계로 접근하면 좋아요. 첫 번째 단계 나를 진단하기 관심사 발굴. 퇴직 준비의 핵심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찾는 겁니다. 직장 다닐 땐 솔직히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회사 마이너스 집 마이너스 회사의 반복이었으니까요. 이 단계에서는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어릴 적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건 뭘까? 쉬는 날 내가 돈 안 줘도 기꺼이 할 수 있는 건 뭘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수 있는 건 뭐지?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어릴 때 시골에서 새소리 듣는 게 좋았다고 해요. 퇴직하고 나서 새 관찰 동호회에 들어가서 사진 찍고 기록 남기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비용도 적고 건강에도 좋아요. 내가 뭘 좋아할지 모르겠다. 그것도 좋아요.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게 시작이에요. 그럴 땐 무조건 시도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평생교육원, 도서관 공지사항을 보세요. 요즘 50-60대를 위한 강좌가 아주 잘 돼 있어요. 한두 달 과정에 몇만 원이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 작게 가볍게 시작하기.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거창하게 하려다 실패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하면 골프나 배워야지 하고 300만 원짜리 클럽부터 사놓고 안 나가시는 분 많아요. 취미는 돈 많이 든다는 선입견을 버리세요. 동네 문화센터 월 23만 원대 강좌. 공공도서관 강좌 무료 혹은 12만 원. 온라인 유튜브 강좌 무료. 줌줌 독서 모임, 사진 모임 무료나 회비 1만 원 수준. 퇴직 후 수입이 줄어드는 걸 감안하면 비용 부담 적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완벽하려 하지 마세요. 그림을 그리면 못 그려도 좋고, 기타를 치면 음이 엇나가도 좋습니다. 글을 쓰면 틀려도 됩니다. 취미는 평가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 사회적 연결을 고려하기. 혼자 하는 취미도 좋지만 공동체와 연결되면 훨씬 지속력이 커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노년기의 우울증 위험을 23배 높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사회 참여가 활발하면 건강 수명이 평균 4년 더 길어집니다. 서울시 복지재단 2022년 보고서. 실제 상담 사례에서 이런 분이 계셨어요.
혼자 걷기 운동하다가 지겨워서 관뒀는데 주민센터 걷기 모임에 가입했더니 매일 나가게 됐다고. 같이 걸으면서 수다 떠니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게 핵심이에요. 독서 모임, 사진 동호회, 하모니카 교실, 요가반, 봉사단체. 어디든 내 나이에 맞는 사람들이 있고 관계가 생깁니다. 퇴직하면 의외로 회사 밖에 친구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단계 일정과 생활 루틴 만들기. 퇴직 후 가장 흔한 실패 사례가 시간이 너무 많아서 망가지는 거예요. 늦잠 TV, 낮잠 저녁, 술 무력감, 우울. 이 루틴을 끊으려면 내 일정을 스스로 짜야 합니다. 예시로 실제 은퇴 설계 워크숍에서 권하는 일정 예제를 드릴게요. 오전 가벼운 운동 30분 산책. 오전 중 취미나 학습 1시간 그림, 독서 등. 점심 후 낮잠 2030분. 오후 사회활동 동호회, 봉사, 친구 만나기. 저녁 가족과 시간 보내기. 이걸 나답게 커스터마이즈 하세요. 규칙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입니다. 하지만 아무 계획 없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추가 전문가, 팁 배우자나 가족과 상의하기. 취미는 개인적인 것 같지만 가족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부부가 은퇴 후 24시간 붙어 있으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각자 취미가 있어야 부부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나는 이걸 하고 싶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조율하세요. 예를 들어 남편이 낚시가 취미면 아내는 친구 만나거나 문화센터 수업을 들어보세요.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마지막 현실적인 주의사항. 취미가 꼭 돈 버는 일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돈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돼요. 하지만 일부 취미는 부수입이 될 수도 있어요. 글쓰기, 공예, 음악 강사 같은 것. 이때도 취미가 먼저고 수입은 덤이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 후 취미 준비는 사치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게 하고 외로움을 줄이고 나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 은퇴 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한번 체험해 보세요. 이미 은퇴하셨다면 오늘이라도 하나 신청하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게 당신을 살립니다. 퇴직하면 더 좋아요. 이 말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나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 봐요.